인천시가 2022년까지 전세계 장애인 복지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망입니다. 김항식 국무총리가 지난 7일 평택항 기아 자동차 선박구들을 방문했습니다. 안성시가 청렴 최우수 도시 실현을 목표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부동산 관계자료 500여 점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썰매를 타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얼음썰매장이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마련됐습니다. 안성시 공도읍 체육회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회장인 얼음썰매장을 조성해 49일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도읍 야외 썰매장은 시골스럽고 소박하게 꾸며진 자연 친화적인 놀이공간으로 농촌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스케이트와 썰매 타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야외 썰매장은 어른들도 어릴 적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추억의 놀이마당으로 안성 시민이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8세 이하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하며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한편 안성 시내 권역에서는 석정동 신원 아침도시 뒤편에 얼음 썰매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성시가 시무식에서 청렴 최우수 도시 실현을 위한 청렴 실천 결의대회로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안성시는 2013년 1월 2일 시무식에서 청렴 최우수 도시 실현을 목표로 시민을 위한 청렴 행정을 다짐하는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6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직급별 대표자 24명이 청렴 실천 서약문을 낭독한 후 시장에게 서약문을 제출하였으며 이례적으로 기관장인 시장이 청렴 실천 의지가 담긴 결의문을 직접 낭독하고 직원 대표 2명에게 전달했습니다. 2013년 청렴 실천 결의문. 나는 시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친절하고 청렴한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나는 친절과 청렴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청렴도 향상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를 쌓는다. 하나, 나는 안성시 공직자 모두가 친절과 청렴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안성시의 신뢰를 공처에 대하여 어떠한 반영도 베풀지 않는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친절행정, 청렴행정을 확고하게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했습니다. 안성시는 2013년에는 전 직원의 청렴서약 결의를 시작으로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하고 친절한 전국 제1의 도시로의 정착을 위해 강도 높은 청렴 종합대책을 수립, 지속적으로 청렴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세계 장애인 정책 선도 역할에 나섰습니다. 전세계 장애계 역사상 최대 규모라 평을 받은 인천세계 장애대회. 100여 개국에서 무려 3,700여 명의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만큼 지난해 가을은 인천으로선 장애인을 위한 계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회 기간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인천 전략. 앞으로 10년간 UN 에스캅 회원국과 국제기구들이 추진해 나갈 장애인 정책들로 이를 통해 이제는 인천이 세계사회에서 풀어나가야 할 장애인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그 장애인들의 그 빈곤 감소라든지 의사결정 참여 증진, 그 또 접근성 향상 등 그 인천 우리 인천에서 중장기 계획, 장애인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도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UN 에스캅의 주요 회의들은 그동안 일본이 주도해 왔었습니다. 인천시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겨울방학을 맞이해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서흥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특수지원센터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선생님의 장단에 맞춰 장구도 배우고 직접 손으로 디자인하며 자신만의 개성 있는 토피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특기 및 적성을 개발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요리와 토피어리, 그리고 특수체육 등 체험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함은 물론 자신의 적성을 개발하는 시간도 되고 있어 일석이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학 기간 중 지출되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지난 7일 김항식 국무총리가 평택항 기아자동차 수출용 차량 선박보도를 방문했습니다. 김항식 국무총리는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수출 선적 현장인 평택항을 시찰하며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7일 오후 평택항 기아자동차 수출용 차량 선박보도를 방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평택항 방문에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들렸으며 오후 4시경 평택항 글로비스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김성규 평택시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김항식 국무총리와 일행은 관리동 사무실로 이동해 평택항 소개와 2013년 기아자동차 사업계획과 생산계획 등 현황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이날 김 총리는 무역 2조불 달성을 위한 정부 의지를 표명하며 중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을 향한 수출 기지로서 평택항이 중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항식 국무총리는 수출용 선박의 승선에 현장을 시찰하며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는 근무 환경 개선으로 마련된 직원 탈의실 일부를 여성 성폭력 상담실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는 지난 8일 오후 개원식을 통해 여성 휴게실과 직원 탈의실을 여성 상담실을 겸해 활용하겠다고 밝혀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서정지구대는 사부제로 50여 명이 근무하며 하루에 80여 건의 112 신고 처리와 함께 면허갱신 등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70여 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묵묵히 지역 주민을 위해 치안에 힘쓰고 있지만 경찰관의 근무 환경은 너무나 열악해 직원들을 위한 탈의실조차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박상윤 평택경찰서장은 서정지구대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 원유철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 9월 지방청에 특별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구대 옆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을 재건축해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 및 탈의실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가요, 아주 경찰 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112 신고만 하루에 80건이나 신고되는 아주 민원 폭주 지역인데 장소가 협소하고 따라서 민원인들이 일 처리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경찰관들이 공무를 집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구대장님 또 서장님의 건의도 있으시고 해서 우리 경찰총장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경찰입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드렸더니 그 여성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상담소로 또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본인들의 그 공간을 좀 아껴서 이렇게 그 탈의실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도 그걸 또 줄여서 이렇게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보고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 여성 휴게실 또한 직원 탈의실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여성 상담실을 개원된 배경은 그 서정 관내에 그 여성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서 하나 일조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과 상담을 하면서 성폭력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가 지역 주민을 위해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로 신뢰받는 경찰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경기교육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오산 혁신교육지구의 지역특화 사업은 우리나라 대표의 공교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시청 대회의실과 1층 로비에서 마련된 지역특화 사업 결산 전시는 2012년 한 해의 사업을 총망라하는 오산시 혁신교육 사업 가운데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마련된 이번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김성재 의왕시장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리자와 지역사회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혁신교육 도시로서 다른 도시의 벤치마킹 대상과 롤 모델이 된 오산시 지역특화 사업은 학부모 스터디, 시민참여학교, 꿈찾기 멘토스쿨로 지역사회와 함께 운영됐습니다. 수업 혁신, 교실 혁신은 내부에서 이뤄지고 교실 밖에서는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함께 혁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지역 특화 사업을 전개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공유가 되고 그래서 학교 안과 학교 밖이 하나가 돼서 함께 이루어야 우리가 바라는 좋은 교육,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번 결산 전시를 통해 혁신교육 사업의 참여자와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육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웠던 내용을 직접 현장에서 오감 체험을 통해서 만져보고 맛보고 느껴보고 소리 들어보고 하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밝아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행복했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돼서 교육을 아직 못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에도 다 전파가 돼서 함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멘토스쿨에서 진행하는 대학 탐방을 통해서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을 한 번 더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확실하고 틀림없는 투자는 교육임을 강조하며 마을이 학교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서울시 성미산 마을학교의 특별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오산에서 이렇게 지역과 함께 또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이런 교육 혁신을 이루는 거 보면서 아마도 이것이 오산의 교육을 진흥시키고 또 많은 다른 도시들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지역 특화 사업 참여자의 소감 발표와 비전 선포식으로 진행됐던 이번 행사는 체험부스 설치와 그동안 운영됐던 성과물의 전시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2013년도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2013년 전라남도의 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납니다. 전라남도는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2013년도 전체 예산의 29%인 1조 6,400억 원을 복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전남도는 저소득 빈곤층의 수혜 대상을 늘리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여성과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상자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과 저출산 해소, 보육복지,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 지원합니다. 전남 지역 친환경 농업인을 위한 융자 기금이 내년부터 70억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개인은 1억, 단체는 5억 원, 유통업체 임차료는 10억까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지원되며 연리 1%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은 내년 2월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3월 중 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와 융자 금액이 확정됩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창조적인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골 시민회관에서 무등산 관계자료 500여 점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정용균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창조적인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해 공연과 전시 분야 등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연 분야에서 빛고울 5월 창작가요제, 제21회 인방울 국악제, 광주 세계 아리랑 축전 등 글로벌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해 국내에 관람객을 유치하고 예양 광주를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전시 분야에서도 광주 비엔날레 창설 20주년 기념 특별전과 국제학술회의 준비를 등을 추진하고 지난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 수상전리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활동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국제여성미술제, 세계 아리랑 축전 등을 개최하고 지난해 문화예술 분야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주시가 빛고울 시민문화회관에서 각종 저서와 사진 등
무등산 관계자료 500여 점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무등산의 저자 박선웅 씨가 광주 100년 무등산의 지적재산권을 광주문화재단에 기증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0월부터 캠페인을 통해 무등산 관련 자료를 기증 기탁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저작물 무등산 야생화, 장편수필 무등을 넘으며 관련시 24편, 무등산의 사찰, 재형시에 관한 연구, 무등산 음반 사진자료 300여 점이 기증 기탁됐습니다. 광주시는 기증된 저작물들을 디지털 자료로 전환해 산테마 스토리텔링 홈페이지 기증자료실에 게재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YBC 뉴스 정용균입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